자, 들어가겠습니다. 제 9강이죠.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 할게요. 유통정보 ECR입니다. ECR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식료 자파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식료품 자파 요 중심의 대형 소매업체와 제조업체가 연대해서 SCM을 추진했다. 이를 ECR,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죠. 그럼 얘는 이제 밑에 보시면 QR이 모태가 돼서 개발된 것으로서 우리가 효율적인 상품 구색 및 재보충이라는 게 키가 되겠죠. 자, ECR은 최종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밑에 가시면 전략적 제휴 일종이며 공급자와 소비자, 소매업자의 협력 관계예요.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라 협동의 자세로서 공급망의 상존에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시켜서 양질의 소비자의 양질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키가 되겠고요. 자, 전제 조건 황금률은 최종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의 상존에 있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윈-노즈 대신 윈윈이라는 협력의 자세로 이익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위 경영진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마케팅 물류, 생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 교환, EDI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EAN, COM, 표준 전자 근거로 한 문서를 근거한 EDI가 필수적이다. 제품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게 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이 효과는 비용 절감, 재고 감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측정해서 그 이익, 회전율을 향상시켜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의 평가 시스템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는 EHCR이잖아요. 자, 이건 이제 의료가 되겠죠. 의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 공급 체인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공급 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업체 전제의 노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상 식품 자파 부분은 이제 ECR과 대응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이 CPFR이잖아요. CPFR. 자, 여기 이제 오히려 출제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미국에서 온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때요? 밑에에 대한 협력 계획 또는 예측 및 보충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재고 데이터를 소비자한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야. 지금 우리가 보신다면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이제 예측 계획 보충,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이제 해서 어떻습니까? 이 C라는 게 협력이잖아요. 플래닝 계획,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해서 재보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 계획, 그래서 예측 및 보충, 그래서 시스템, 판매 재고 데이터를 소비자 수요측과 주문 관리 이용해서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생산 계획에 반영되는 등 제조업체, 제조와 유통업체가 예측 계획 상품 보충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협업입니다. 이게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거니까 얘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예측이라든지 키가 될 수 있는 게 계획, 보충, 그래서 의사결정의 중요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운영한다. 협업이죠. 그 다음에 얘는 EDI가 새로이 진화된 물류관리 시스템으로서 식료품 자파업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소매업체들이 제조업체들에게 정보를 보내면 제조업체 상품 보충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상품 보충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조직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금 흐름의 개선, 그 다음에 우리가 ROA 향상을 또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 4장이죠. 제 4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4장.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인데. 들어갑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예를 간단하게 정하면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우리가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 활동을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협의의 전자상거래와 강의가 있어요. 협의라는 것은 그냥 밑줄 밑에 일상의 생활용품과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집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되죠. 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뭐예요? 넓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보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은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생산자, 또 중개인, 소비자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거래 거래하는 실물시장 대비한 가상시장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상시장 광의는 키포인트고요. 자, 즉 이 광의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향하는 광고, 수발주, 상품과 서비스 구매 등 모든 경제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이나 용의 구매와 판매도 정의될 수 있죠. 그럼 요 상거래는요, 개인과 B2B죠.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B2B. 그래서 기업 간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과 정보, B2G, 상거래 모두 포함되죠. EDI, 카스, 협의의 전자정보들이 통합된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의는 그냥 우리 오른쪽에 니은하고 디귿번만 체크할게요. 니은에 이제 니은도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디귿이 중요한데 니은에서는 그냥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만 키를 잡고요. 자, 우리가 디귿입니다. 자, 얘는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보 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거래 인증, 거래 보안, 대금 결제, 소비자 보호, 지적 소유권 보호 등에 관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수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 같은 건 이제 봐야죠. 당연히 뭐 기대 효과는 뭐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기대 효과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실만 합니다. 기대 효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제거해서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짧은 유통 채널이죠. 판매 거점이 불필요. 고객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고 1:1 마케팅 활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메일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 제공해서 홈쇼핑이 뭐 11번가나 G마켓. 전자상거래는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죠. 초과 비용의 절감. 초과 비용이 관리 비용이죠.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 대량 고객화를 통해서 풀 형태의 SCM의 가능해짐에 따라서 보다 재고 관리가 또 재고를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 효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기업 공급자에서의 기대 효과, 소비자, 그 다음에 사회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봤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예전에 나왔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계산 문제를 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기본서 하면서 풀어줬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고객은 어떻게 돼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탈피하고 고객 입장,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 웹상으로 모든 많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측면의 기대 효과는 뭐 지리적 격차 해소, 자, 저개발국이나 농촌 지역의 주민들도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통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어려운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의 감소,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과 특성이라는 것은요, 자, 이것도 이제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대금의 결제에 의미하며 기업 간, 그리고 기업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가 핵심을 가는데요. 자, 우리가 어때요? B2C. 우리가 B2C는 기업과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주는 이익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개발하고 새로운 판매 채널,
개발로 인한 매출의 증대, 중간 상인의 배분으로 인한 원가 절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자, B2B가 많겠죠. 기업 간의 우리가 전자상거래. 얘는 뭐 원자재 및 부품 유통 등의 물류나 뭐 밑에 뭐 우리가 EDI나 엑스라넷이라는 거 예전에 배웠죠. 전자자금이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기업 간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기업이 얻은 이익은 다른 것 같다. 자, 우리가 기업 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개발 및 생산에 대한 등에 있어서 사이클 타임의 단축이고 보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전자상거래는 뭐 B2C 기업과 정부 간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데 또 이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홈택스라든지 나라장터 같은 게 있잖아요. 소비자와 정부 간에 이제 C2G가 지금 얘기한 뭐 행정정상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그 유형으로는 뭐 구조화된 전자상거래 뭐 B2B, B2C, 그 칼스 등이 있다.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와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 비교하면 아래의 표 같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비구조화된 것보다 구조화된 거를 이제 물어보겠죠. 상당히 진보된 거지. 구조화된 게. 그래서 밑에 가시면 뭐 대규모 조직의 표준 정식 거래가 특성이. 데이터 전송은 이제 벤이나 전용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전송되었으나 점차 인터넷과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간 자동 데이터 입력, 구조화된 표준 형식의 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 자동 처리 이런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전통적 거래의 전자상거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의 축소죠.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유통 경로를 가지는데 반해 전자상은 도매상이라는 중간상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기업 소비자 간에 직접 연결하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중간상이 취하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영업 구역의 확대라는 건 뭐 예전에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전국적인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 범위를 갈 수 있고, 영업시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요. 마케팅 활동의 이제 변화는 당연히 전자상거래는 일대일 쌍방향 통신을 통한 고객과 그 개인화된 마케팅 활동이죠. 자, 전자결제도 그냥 참고만 우리가 할게요. 전자결제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전통적인 어음수표 우리가 위한 정표 방식의 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 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그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자결제를 E-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방식이 사용이 증가되면 지급 결제의 신속화, 간소화, 물론 장표 그 발행 및 지급 비용이 감소되겠죠. 그 유형은 뭐 우리가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이체, 은행 가상계좌, 휴대폰, AR 신용카드 안전결제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PG회사에 가입하면 이용하는 이제 PG회사에 가입을 하겠죠. 전자결제를. 그다음에 이제 PG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또 있죠. KSnet 같은 거. PG회사의 이제 그 부가 서비스는 에스크로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보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밑에 내용 박스는 이제 참고하시고 전자화폐에 대한 그 의의예요. 자, 전자화폐는 뭐 밑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크냐면 뭐 제3의 화폐다라고 떠오른다. 그래서 각종 이 쇼핑몰이나 우리가 기타 유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결제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다. 영국의 몬텍스에서 처음 출시한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인 몬텍스 카드를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소액 결제형 카드인 이코인을 또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전자화폐가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금융결제원의 한국형 전자화폐인 캐시가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IC카드 또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 예금이나 돈이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반복으로 저장되거나 현금을 대신해서 새로운 개념인 화폐가 되죠. 조건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뭐 그게 여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유형에는 이제 IC카드형 전자화폐 밑줄만, 오프라인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하는데, IC카드의 전자적 그 방법으로 예금, 은행 예금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전자화폐인 몬텍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톤, 그리고 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선보인 이제
비자 캐시 등이 있죠. 네트워크 전자화폐도 그냥 의미만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사이버 코인이나 이캐시라고도 있다는데 네덜란드의 디지캐시 회사에서 발행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지불하는 최초의 전자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이캐시라는 것도 있는데 밑에 이캐시는 이제 그 화금성을 가짐으로 상점 바로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좌를 설정해서 포스처럼 이해하는 넷빌도 네트워크 전자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점 같은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장점. 그래서 장점은 뭐 그냥 내용을 본다면 얘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좀 적겠죠. 한 번에 입금이다. 구입으로 전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불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고, 뭐 디지털 상품을 구입할 때 일반 화폐보다는 더 편리하죠. 그 다음에 또한 화폐 제작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수송 및 보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보안 기술이 발달 이제는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화폐 보급도 활성화되겠고,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전자상거래 안전과 개인정보의 에스크로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최근 경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에스크로. 자 에스크로. 그래서 G마켓, 아마존에도 이제 에스크로가 있는데 거래 대금을 제3자에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구매자가 결제 대금을 공신력 있는 사업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전자상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주문, 미배송 등을 피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그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한 제도가 뭐냐? 에스크로 찍으셔야죠. 절차는 전자상거래에 제한된 거래 조건에 합의가 되면 에스크로에 대한 서비스가 개시되고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구매 승인 여부를 통지하죠. 장점 중요합니다. 미배송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돈을 냈는데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줌으로써 구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거래 양 당사자들 간에 모두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에스크로는 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에스크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지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예치된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때는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배송하려는 날부터 자, 우리가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 전에 통보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SSL은 그냥 참고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SL.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 상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또 키워드가 되겠죠. 유비쿼터스. 그죠? 그런 말은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413페이지. 자, 우리가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자, 얘는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1990년 초반 미국 제록사 마크 와이저가 발표한 논문에서 알려졌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컴퓨터 칩을 내장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생활환경까지 최적화하는 인간 중심의 컴퓨팅 환경의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 소형의 칩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작동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정보기술, IT가 고도화되게 전제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실현되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자동차 등 모든 일상적인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고도화가 전제가 되고요. 특징 중요합니다. IT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네트워크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IT 산업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더 증가되고요. 자, 얘를 네트워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같은 게 있죠. 모든 전자기기에 컴퓨팅과 통신 기능이 부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센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인터페이스, 보안 등을 핵심 기술 요소로 보고 있고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은 여러 유사한 컴퓨팅 개념과 관련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그 컴퓨터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편제형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정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편제형 컴퓨팅.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거의 모든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래적 개념으로 정산이 컴퓨터의 범위를 넘어서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이 내장된 인텔리전트 휴대폰 등의 소형 컴퓨팅 기기와 가정기기 등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입을 수 있는 컴퓨팅이죠.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컴퓨팅. 그래서 몸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것들 얘기해요. 뭐 손목에 차는 시계라든지 휴대폰 PC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몸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얘기를 하죠. 입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이것에 체내 이식형 컴퓨팅. 그래서 인간 신체 일부를 만드는 차세대 컴퓨팅 패러다임이죠. 팔뚝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매딕 컴퓨팅. 노매딕 컴퓨팅. 자, 유목민이나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노매딕 컴퓨팅 사용자가 이동하고 있을 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입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컴퓨팅은 휴대용 PC와는 전혀 달리 우리가 다니면서 체내 이식형 컴퓨터, 그 다음에 노매딕은 이동하고 있을 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상황 인식 컴퓨팅은 뭐예요? 우리가 사용자의 작업과 관련 있는 적절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과정에서 상황입니다. 즉 사용 장소, 주변, 사람과 물체 및 사용자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자체 등을 사용해서 시간이 경과되면 이러한 대상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용 장소, 상황이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죠. 사용 장소,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물체 및 사용자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자체 등을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러한 대상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사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상황, 인식 컴퓨팅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위치 기반에 대한 거는 물리에서 잘 쓰는 건데 위치 기반이 이제 LBS입니다.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실시간에 추적하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급사항이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뭐 친구 찾기, 길 찾기, 위험, 물질 추적, 그다음에 타겟 마케팅이 이용되고 있다. 자, 전자무역의 이점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수출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요 부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비쿼터스에 대한 컴퓨팅, 편제형, 입을 수 있는 컴퓨팅, 체내 이식형 컴퓨팅, 노매딕, 상황인식,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요거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 강의를 유통정보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 타임으로 적중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